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클래리베이트는 2012년부터 꾸준히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올해 2월에도 새로운 100대 혁신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기업들이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되고 또 어떤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래리베이트 코리아의 이동욱 IP 솔루션 수석 컨설턴트님 자리하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클래리베이트 코리아 이동욱입니다. 저는 저희 클래리베이트 IP 서비스를 고객 입장에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클래리베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네.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저처럼 예.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클래리베이트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표현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특허, 상표, IP 사건과 같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로 대표되는 학술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발표가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2년도에 100대 혁신 기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2012년부터 꾸준히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는 이 선정 방식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선정된 100대 혁신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발표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3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해주시고 설문 작성해주신 분과 이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2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수석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베이트의 100대 혁신 기업 보고서는 2012년부터 발행이 시작됐고요. 이번이 11번째 리포트입니다. 100대 혁신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기관 중 기술의 정점에 있는 곳을 선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0대 혁신 기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일 수 있고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명의 영향, 기술적인 요구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기업 선정에는 아이디어와 연구의 희소성이 포함되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기대 영향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술 분야별로 선정된 100대 혁신기업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기술적 융합성 상호가치가 어떻게 증폭되는지 성장과 혁신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도 전 세계 51억 개 다른 발명보다 우수함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이 4개 순서로 진행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혁신 기업에서는 22년도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혁신의 징후 찾기에서는 선정된 100개 혁신 기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 패턴의 변화에서는 22년 100대 혁신 기업 선정 결과를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아이디어 형태라는 주제로 향후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년도 100대 혁신기업 보고서는 다소 변경된 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21년도에 선정된 결과와 비교해서 보아도 선정된 기업이나 산업 분야, 지역의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100대 혁신기업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변경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로 DWPI와 DPCI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변경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DWPI는 61개 출원기관의 특허 DB를 각 기술 전문가들이 기술 용어로 제작성한 데이터로 그 규모가 연간 350만 회 정도에 달합니다.
저희가 특허 전문을 읽다 보면 특허의 새로운 발명 내용이나 적용되는 분야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DWPI는 특허 업계에 종사하지 않지만 그 기술 분야에서 일정 수준 통상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검색과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가공된 데이터입니다. 추가적으로 DWPI에서 제공된 항목 중에 하나인 DWPI 패밀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발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DWPI와 더불어 평가에 활용되는 것이 DPCI인데요. 이 DPCI는 DWPI의 패밀리에 포함된 인용 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발명 단위로 인용 정보를 분석해서 해당 발명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DPCI는 32개 추론 기관의 인용 정보를 포함하고 비특허 인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PCI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하나의 동일 발명 그룹이 얼마나 많은 다른 경쟁자들이 인용에 대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인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DWPI와 DPCI를 중요한 재료로 활용해서 100대 혁신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기업을 선정할 때 2개 트랙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기업 적격성 평가입니다. 적격성 평가는 2000년 이후에 500개 이상의 특허를 공개하고 2022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들을 트랙 2에서 가중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중치 평가는 발명의 영향력, 특허 등록률, 글로벌 시장성, 기술적 차별성, 이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다른 모든 특허의 추론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발명에 대한 더벤트 스트렝스 인덱스의 점수를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5년간의 발명에 대해서 더벤트 스트렝스 인덱스 평가 값을 기준으로 상위 절반과 하위 절반을 구분해서 글로벌 혁신 기업 요소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혁신 기업의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더벤트 스트렝스 인덱스의 가중치를 산출할 때 2가지 요소가 21년도와 비교해서 변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각 기업이 가진 특허 수가 기술적 차별성으로 대체가 됐고요. 특허 등록률과 글로벌 시장성의 평가 방법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 4개 가중치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명의 영향력은 개별 특허가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더벤트 페이턴트 사이테이션 인덱스, 즉 DPCI를 활용하게 되고요. 각 발명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미친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이때 심사관의 심사 데이터를 기술별, 지역별, 언어별로 정교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각 지역의 기술 분야별로 예상되는 인용 패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각 발명의 인용 수준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특허 등록률은 저희 영문 보고서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21년도 100대 혁신기업 보고서에서는 말 그대로 각 후보 기업이 5년 동안 추론된 특허의 등록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등록률과 함께 등록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계 경제 비율을 평가했는데요. 이 세계 경제 비율을 평가했다는 의미는 특허의 속지주에 의해서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그 특허가 가지고는 권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라도 미국, 대만이나 한국, 일본과 같이 반도체 시장 규모와 강세가 큰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가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성입니다. 글로벌 시장성 역시 21년도와는 다르게 변경된 평가 내용이 적용됐습니다. 21년의 글로벌 시장성은 각 발명의 특허가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4급 특허, 즉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 지역 모두에 등록된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22년도에는 글로벌 시장성에 각 기업이 발행한 국제 특허의 수준을 봅니다. 이 국제 특허의 수준은 그 기업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해외에 출원하는 국가의 수준 대비 하나의 발명이 해외에 출원되는 즉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비율을 본 건데요. 그래서
해외 출원 국가 수가 다른 발명 단위보다 높다는 것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평가 요소는 기술적 차별성입니다. 기술적 차별성은 2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가중치 개념인데요.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한 방법은 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특징적 요소가 적용되는 사례의 희소성을 평가한 건데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따질 때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 요소들을 기준으로 각 실시혜를 살펴본 것입니다. 즉, 각 청구항에 있는 그런 기술 요소 권리 범위가 실시에서 어떤 제품이냐, 어떤 서비스 등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술 분야별로 평균적인 활용 수준을 산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산출된 평균 수준의 활용성에 대해서 각 특허별로 평가를 하면 해당 특허가 동일 기술 분야에서 동일 기술 대비 보다 넓은 활용 범위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좁은 활용성을 갖는 것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특허가 동일 기술 분야보다 활용성이 높다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술적 차별성에서 희소성을 갖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융복합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클라리베이트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22년에 선정된 100대 혁신 기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융복합 기술에 대한 기업이 강점을 나타낸 것인데요. 11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고 산업 분야별로 선정된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표와 같이 100대 혁신 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표는 기업명, 국가 지역, 산업 구분, 수상 연도,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명은 저희가 순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업 명칭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국가, 산업 구분, 수상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회사인 경우에는 그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표시가 되고요. 이 특이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특이사항은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트로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11년 연속으로 저희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그 문 모양의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것이 기존에는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22년도 100대 혁신 기업 보고서에 처음으로 선정된 기업임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주목해야 할 기업은 21년도죠. 작년에 100대 혁신 기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올해에는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도 평가 시에 주목해야 될 기업 선정할 때도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정된 이력이 없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1년도 평가 시에 250위 안에 들어온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기업들이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1년 연속으로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1개의 기업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되는 뛰어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좀 비교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몇 개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M은 저희 클라리베이트의 100대 혁신 기업 보고서가 이름 순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항상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기업인데요. 3M은 1902년 설립돼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고요. 생산 품목의 종류가 5만 5천 개 이상에 달합니다. 3M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의 약자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최초에는 광업을 실시했습니다. 사포를 만들기 위해서 연마석인 강옥을 채취하기 위해서 마이닝을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강옥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연탄이 나와서 결국에는 광업 사업을 포기하고 외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다음 다우케미컬은 1897년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탑3 화학기업 중 하나입니다. 2017년도에 듀폰과 합병되면서 모기업은 다우 듀폰입니다. 로슈라는 기업인데요. 이름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로슈는 1896년에 설립된 스위스 회사이고요. 저희에게는 타미플루를 만든 회사로 유명합니다. 또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예치화학은 1926년 설립된 회사로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 33% 정도의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포토마스크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2020년 10월경에는 대만의 공장을 확장해서 생산 능력의 50% 정도를 확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T-커넥티비티는 1999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통신장비 및 거의 모든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센서와 커넥터 부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친환경 전기 자동차 회사들과 기술 개발로 친환경적인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T-커넥티비티 CEO이신 터렌스 커팅께서 이번 22년도 클라리베이트 100대 혁신기업 보고서에 머릿말을 장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외 기업들은 이름만 보셔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11년 연속으로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 LG그룹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기술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1년 연속으로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일본이 10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이 8개, 한국이 2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전자 컴퓨팅 장비, 산업 복합 기업, 화학 제품 및 자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100대 혁신 기업이 선정된 산업 분야 순서대로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정된 분야는 전자 및 컴퓨팅 장비 분야인데요. 총 100개 기업 중 28개라는 많은 비율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 일본 회사가 18개가 선정되면서 가장 많은 숫자가 보였고요. 일단은 전자 및 컴퓨팅 장비에서는 수적으로 일본 회사가 강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회사가 5개가 선정이 됐고요. 대만 역시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한국은 아쉽게도 삼성그룹 1개가 선정됐는데요. 아시는 대로 삼성그룹은 그 규모와 기술적 수준이 글로벌적으로 입증되고 높은 수준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선정된 것은 자동차 산업 분야입니다. 총 12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역시 일본 기업이 4개로 가장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번에 처음으로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자동차 분야에 포함된 것인데요. 아마도 더벤트 스트렝스 인덱스의 가중치 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기술적인 차별성과 글로벌 시장성에서 훌륭히 관리해온 국내 2개 기업이 새로이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제품 및 자재 분야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독일 기업이 선정되는데요. 아무래도 11년 연속으로 혁신기업에 선정된 3M, 신예초화학과 같이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들이 주로 선정되면서 일부 국가도로 편중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시스템 분야입니다. 산업 시스템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본 기업 다음으로는 미국의 2개 회사 허니엘과 디어앤컴퍼니가 선정됐습니다. 디어앤컴퍼니는 농기계 회사로 유명한데요. 디어앤컴퍼니는 존 디어라는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인데요. 반도체 산업 분야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 국적의 회사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숫자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어서 잘 알려진 TSMC와 주로 미디어, 네트워크 칩셋을 제조하는 리얼텍, 미디어텍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자 및 컴퓨팅 장비 분야로 포함되면서 리스트에는 없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한국이 강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복합기업에서는 7개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화학 분야와 유사하게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중 한국의 LG와 SK그룹이 보이고 있죠. 특히 LG의 경우에는 11년 연속으로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되고 있고요. 독일의 보쉬, 지멘스,
일본의 야마, 히타치, 미국의 GE 등 모두 선정되는데 의심이 없는 글로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항공, 우주 및 방위에서는 프랑스 기업이 강한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에어버스는 항공기 제작사로 알려져 있고요. 자회사로 방위산업 기업인 EADS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프란사는 항공기 및 우주선 엔진을 제작하고 있고요. 탈레스 그룹은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세계 10위 수준의 방위산업체로 탈레스 매출의 약 55% 이상이 방위산업 관련 제품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 프랑스 회사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는 보잉과 항공기 엔진, 미사일과 같은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좀 특이하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명차를 제조하는 롤스로이스는 1937년 영국 정부가 매각을 해서 현재 독일의 BMW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선박 엔진이나 발전 선비를 주로 제작하고 있는 롤스로이스 PLC, Public Limited Company 약자인데요. 이 회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에너지 및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및 전기에서는 6개의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2개 포함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처음으로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람코는 석유화학 신기술과 저탄소 미래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기업과 다수의 프로젝트의 MOU를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재 및 식품에서는 필립 모리스와 P&G 2개 회사가 선정되면서 미국 국적의 회사가 절반을 차지했고요. 정부 및 학술 연구기관 분야에서는 항공 분야와 비슷하게 프랑스 국적의 기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대체 에너지 위원회 CEA가 선정됐고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외 산업 분야에서는 통신에서 3개, 제약에서 2개, 소프트웨어 및 핀테크에서 2개,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1개 기업이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일하게 중국 기업들이 2개 선정된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네, 여기까지 22년도에 100대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아이디어 패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22년도 100대 혁신 기업 22년도에 100대 글로벌 혁신 기업에 대한 선정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내용들을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감소된 국가와 증가된 국가가 보이는데요. 미국은 2021년도에 42개 기업이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올해에는 18개가 선정되면서 큰 폭으로 감속을 보였습니다. 내용적으로 이 감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21년도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의 6개 기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중국 기업만 선정이 되면서 한 곳도 미국 기업이 선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이 감소되는 경향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는 올해 변경된 평가 방법에서 글로벌 시장 가중치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과 비교해서 글로벌 시장 가중치 부분에서 약세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판단되고요.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21년도에 29개 회사가 선정된 반면 올해에는 3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변경된 평가 방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평가 방법 중에서 기술적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타 국가 대비 보다 넓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증가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21년도에서 3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올해에는 9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프랑스에는 21년도에 3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 올해에는 8개 기업이 선정되면서 증가세를 보였고요. 대만은 5개에서 9개로 증가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21년도 4개에서 5개로 1개가 증가되는 모습을
좋고요. 특이하게 샤오미와 텐센트 같이 주요 기업이 탈락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5개로 선정된 기업 수에는 스웨덴과 같이 변경이 없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2개의 기업을 대신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100대 혁신기업으로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중동 국가 최초로 선정되면서 지역적 다양성이 나타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분야별로 변경된 내용,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가된 산업 분야가 자동차 및 전자 및 컴퓨팅 장비 등이 있고요. 감소된 산업 분야는 산업 시스템 분야 등이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분야를 살펴보면은 자동차 분야는 20년도에 4개에서 21년도에는 6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다가 22년도에 12개 기업이 선정이 되면서 2배에 가까운 꾸준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자 및 컴퓨팅 장비에서는 20년에 19개 기업이 선정되고 다음으로 21개, 22년에는 28개 기업이 선정돼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산업복합기업에서는 20년에 3개, 다음으로 2개, 22년에는 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화학제품 및 자재 역시 20년에 9개를 시작해서 20년에는 9개를 시작해서 21년에는 7개로 약간 감소되었지만 올해 다시 10개 기업이 선정되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재 및 식품 분야에서는 21년과 20년에 각각 1개씩 기업이 선정되었지만 22년에는 4개 기업이 선정돼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가된 산업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전기 쪽에서는 20년에 5개 기업이 선정되고 21년에는 1개 기업이 줄어든 4개의 기업이 선정됐지만 22년에는 6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소된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요. 산업 시스템 기술 분야가 20년에 11개에서 21년에는 10개, 22년에는 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광업 및 금속 분야에서 올해 선정된 기업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0년에는 3개 기업이 선정이 됐었고 21년도에는 2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제약 부분에서는 20년에 5개, 다음으로 6개의 약간 증가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2개 기업만 선정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20년에는 8개, 21년에는 7개로 약간 감소했지만 22년 올해에는 2개 기업만 선정돼서 좀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통신 분야 역시 20년에는 10개 기업이 선정됐지만 21년과 마찬가지로 20년에 10개 기업이 선정됐지만 22년에 3개 기업만 선정되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세에 대한 부분은 다 타산업 대비 그 감소세가 나타난 산업 분야에서 기술의 성숙기에 도입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0개 혁신 기업에 대해서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변화점을 1000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확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혁신 기업의 수준과 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블의 크기가 선정된 기업의 숫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성과가 부진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기업들의 지역적으로 좀 최소한의 권리 보호의 형태로 발명의 희소성이 낮은 것으로 좀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생각되고요. 다음으로는 융복합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이 상위권으로 평가된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 복합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활용성을 갖는 우수한 수준의 발명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00개 기업을 확장해서 국가 및 지역별로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적 수준에서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스웨덴 같이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질적인 수준과 함께 양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프랑스, 대만,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이 혁신 기업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아이디어의 형태라는 주제로 향후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허 출원을 양적으로 보면은 4년이라는 기간에 약 900만 개의 발명이 출원되고 있고요. 기존의 패턴을 볼 때 3분의 1 발명이 4년 이내에 공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그래프는 이러한 발명의 출원 형태를 1974년부터
21년까지는 표시를 했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는 예측된 패턴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지역의 패턴을 보면은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2015년 이후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025년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특허 활동이 본질적으로 학문적 성향이 강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의 특허 활동이 학계 및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부분이 5분의 1 수준으로 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4분의 1 수준이었고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5분의 1 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 국가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학계 및 정부 주도의 어떤 특허 활동이 높은 편이지만 점차 민간 기업 쪽으로 특허 활동이 비중이 옮겨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특허의 출원 중 90% 정도가 상위 1000개 혁신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글로벌 1000대 혁신 기업의 발명 비율이 전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본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일부 기업에 의해서 지속적인 특허 활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은 1000개 글로벌 혁신 기업을 정보를 가지고 산업 부문별로 예측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선이 감소세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 증가세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우선 100대 혁신기업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통신과 산업 시스템에서 2023년 이후에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런 이유는 글로벌 혁신 기술들이 네트워크와 연결 기반으로 자동화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더 많은 기술들이 연구개발될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성숙된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융복합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제약과 항공우주, 방위 분야인데요.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 이후에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고요. 제약 분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2024년도부터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3년도를 전후해서 기술 개발의 성숙기를 넘어서 새로운 다음 세대 연구 개발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클라리베이트에서 준비한 22년 100대 혁신기업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명 단위로 네. 이 평가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발명 단위 평가라는 것은 특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발명은 하나의 출원을 가진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의 보호의 유연성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발명을 여러 개의 특허로 나누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클라리베이트에서는 DWPI 데이터로 재작성할 때 각 기술 전문가들이 특허의 내용을 파악해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하나의 DWPI 패밀리 데이터로 그룹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WPI를 하나의 발명 단위로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특허를 다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 DWPI를 이용해서 하나의 발명을 어느 국가에 활용하려고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발표하실 때 올해부터 평가 네. 방법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네. 이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보강돼야 할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작년 대비 변경된 평가 방법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별 시장 규모가 반영된 글로벌 시장성하고 발명 단위 활용 분야를 평가하는 기술적 차별성이 그것인데요. 작년에는 기업이 보유한 전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규모와 어떤 사극 특허에 대한 등록된 특허 비율을 주요한 요소로 평가했다면
올해에는 발명이 활용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글로벌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국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특허 활동을 했는지, 등록 특허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측면이 고려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업마다 진출한 시장이나 기업의 내부 특허 전략이 다를 수 있겠지만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준으로만 봤을 때 전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술 분야별로 이제 어떤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기술 분야가 적용되는 그 국가별 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장 규모 대비 포트폴리오의 숫자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해외 글로벌 시장 대비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 수가 적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보다 큰 규모의 시장을 갖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술 특허권을 보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정된 기업을 보면 산업 분야가 하나씩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그 기업을 평가하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두 평가해서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연속으로 선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두 기업 모두 잘 알고 계신 대로 반도체, 통신, 가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 기업 선정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성이나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할 때도 각 분야별로 평가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리베이트는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게 경제 발전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장 요소 중 하나인 혁신 활동의 계획이나 실행에 대한 결과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트렌드 분석을 반영해서 혁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위함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리베이트가 이것도 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꼽는 요소는 어떤 게 있고 또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상관없이 이 모든 기업을 상대로 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저희가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은 기업의 적격성 및 기준 요소로 가중치를 고려하는데요. 앞에서 그 트랙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트랙에서 이제 저희 적격성을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2000년 이후에 출원된 500건 이상의 특허가 보유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등록 50건 이상의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부분들을 적격성을 평가해서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적격성으로 선정된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기준 요소, 가중치인 영향력이나 성공, 체계와 기술적 차별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대기업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이런 기업의 종류는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아이디어가 동등하게 경쟁하는 일관성 있는 고성능 및 혁신성 규모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새로운 혁신 측정 모델로 선정 방법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평가 방법, 이 선정 기준의 객관성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글로벌 100대 기업 선정을 위해서 글로벌 기업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특허의 5,100만 건을 전체를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개별 특허의 평가의 합산이 기업의 성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그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각 하나하나 다 1대1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선정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선정이 각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정된 기업에 어떤 메리트 같은 게 주어지는지 또 궁금해하셨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요소 중 하나가 혁신 활동의 계획이나 실행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혁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 클래리베이트가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실제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받는 이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셨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요소 중 하나가 혁신활동 계획 실행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트렌드 분석을 반영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좀 약간 이어지는 것들이 네. 많아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클래리베이트는 이제 세계 시장 및 학술 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기업의 혁신 촉진의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벌 정보 서비스 회사인데 자회사인 더 웬트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발명 단위 데이터 평가 수집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더웬트는 이제 저희가 더웬트 월드 페이턴트 인덱스를 줄여서 이제 DWPI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더웬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허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리뷰, 신규성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좀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특허 등록 건수나 영향력, 등록률, 글로벌 시장성 등 4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석은 새로운 혁신 측정 모델인 글로벌 자격 및 각 아이디어 기준 설정을 통해서 평가 또 선정을 수정 보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 변경된 방법론을 말씀드릴 때도 이제 21년 대비 좀 변경된 그 어떤 기준 대비 변경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도 좀 녹아들어 있는 부분인데 지난 10년간 평가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규모에나 어떤 그런 그 성장세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면 새로운 기준은 포트폴리오와 포트폴리오의 사업에 대한 임팩트, 즉 얼만큼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댓글로 답변 남겨드리니까요. 채팅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선정된 혁신기업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국내 모든 기관과 기업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2022년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